고전소설 반시전이라는 작품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반시전이라는 작품은요, 가정소설입니다. 가정소설. 가문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가정소설이나 가문소설은 꽤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한 가정 내에 이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일단 한 가정 내다 보니까 성씨가 다 같아요. 여기도 위씨 세 아들이 나오죠. 이제 이름이 뭐 위윤, 위진, 위준 이래요. 구분이 잘 안 되죠. 너무 어렵고. 근데 심지어 이제 또 가정소설이다 보니까 또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전소설 속의 여성들은 이제 이름이 잘 없죠. 그냥 성만 주다 보니까 반씨, 채씨, 맹씨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누구랑 누가 부부야? 여기서부터 일단 어렵습니다. 그쵸? 누구랑 누가 대체 부부이며 저 사람이 누구이며 위씨가 계속 나오는데 얘가 첫째야, 얘가 셋째야, 얘가 둘째야 뭐 이런 느낌의 작품들이다 보니까 가정소설이 나오면 원래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가정소설, 가문소설, 뭐 어떤 그 3대, 5대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소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나 난도가 좀 높았다라는 걸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위윤, 위진, 위준 이렇게 삼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 중에 악인이 있고 또 이제 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중이 아니라 이들의 와이프들이 이제 부인들이 나서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쌤이 조금 이제 먼저 그려놨어요. 인물관계도를. 자, 보세요, 여러분. 위윤이 첫째 아들, 위진이 둘째 아들, 위준이 셋째 아들인데 이제 첫째 아내가 반씨, 둘째 아내가 채씨, 셋째 아내가 맹씨인데 이 채씨와 맹씨가 악인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내인 반씨가 선인이어서 이 작품 역시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과 마찬가지로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나온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도 작품을 읽으면서 한번 좀 가계도를 그려보면 좋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윤, 위진, 위준 삼형제는 각각 반씨, 채씨, 맹씨를 아내로 맞이한다. 맏며느리 반씨는 어질지만 두 동서는 반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다. 여러분, 두 동서는 이제 채씨와 맹씨겠죠. 채씨와 맹씨는 반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바로 악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이 악인들의 모함을 받는 반씨는 여기서 선인으로 묘사가 된다라는 거죠. 고전소설은 선과 악의 대립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죠. 시어머니 양씨는 반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는다. 채씨가 분함을 참지 못하여 양부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께 하직, 이별 인사를 하고 맹씨와 더불어 서로 이별하였을 때 채씨왈, 이제는 그대도 외로운지라 반씨의 참소를 어찌 견디리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이들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혼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어머니한테 혼났는데 그것을 지금 이 채씨는 반씨의 고자질이라고 느껴요. 반씨가 시어머니를 구워 삶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필경은 잔명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빨리 본부로 돌아가 있음이 가하리로다. 맹시 탄식대 왈 첩도 과연 그러할 줄 아오되 존고 시어머니께서 아직 있으라 하시니 임으로 못하거니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꼬 하고 서로 눈물을 뿌려 이별하고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 악인들끼리는 자기들이 지금 당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장면. 자, 이어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차설. 이게 여러분 장면 전환의 표지인 거죠. 두 번째 장면. 채씨는 본부에 돌아와 부모 스라의 배하라고, 여러분 알이 이제 뵙다, 만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뵙고 그간 존후 안부를 묻자오니 부모와 집안 전체가 대경 매우 놀라서 그 연고를 물으니 채씨가 눈물을 머금어 양씨가 반씨의 참소를 듣고 무죄의 내처짐을 이르니 채영 부부와 부자가 절치부심하여 설분하기를 꾀하더라. 자, 여러분, 자, 여기 잘 읽어야 됩니다. 양씨가 누굽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반씨, 기억나죠? 첫째 며느리입니다. 첫째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을 혼냈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채영 부부와 부자가 화가 났다라는 거죠.
차시에 채씨에 붙이는 좌승상 채영이니 여러분들 이 승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볼 텐데 엄청난 직급이에요. 좌승상이라고 한다면 임금 바로 다음의 권세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2인자예요. 2인자. 자승자 채영이니 위엄이 당당하고 권세가 일세에 으뜸일러라. 일찍 아들 7이 있어 다 입조하여 명망이 조야의 진도, 조야는 온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자, 이 황제가 승상의 부자를 총애하사 은건이 조정에 따를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가 바로 채씨의 아빠인 겁니다. 빽이 엄청나죠. 차시에 채승상이 딸의 말, 채씨겠죠? 둘째 며느리죠. 말을 듣고 데려왈.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집에 딸을 출가시켰다가 문호의 욕이 미치게 하니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오 라고 해서 지금 이 위씨 집안인 거죠. 그쵸? 이 무식한 집이라는 거는 위가 내가 딸내미 시집 보냈는데 감히 내 딸을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에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표를 올려 반옥과 위윤의 죄상을 주다라니. 자, 여러분, 반옥은요 이제 이전에 쌤이 영상에서 이게 조금 말이 잘못 나왔는데 반이의 숙부고 반씨의 아버지예요. 반씨의 아버지. 그쵸? 그러니까 반씨가 지금 이제 여자, 반이는 이제 반씨의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인 반이의 입장에서는 작은 아빠지만 반씨 입장에서는 아버지인 거죠. 위윤은 이제 반씨 남편입니다. 죄상을 주달 고발하니 차시 위시랑이 이제 반씨의 남편입니다. 경사에와 벼슬에 나아가매 청렴 정직하여 직분을 수행하매 이로라도 구차함이 없으니 상 임금님이 위윤 즉 반씨 남편이죠. 제주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도두어 예부상서를 시키시니 위상서가 천운에 숙사하고 돌아왔으나 위상서는 이제 위윤이죠. 예부상서를 한 위상서.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하여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 문득 반씨의 종영 직금란 방이가 걸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위상서를 보고 예필 후 이르되. 자, 여러분, 반씨의 사촌인 이제 직금랑은 이제 그 비단 쪽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직급입니다. 반희가 이제 걸중에 갔다가 반씨의 남편인 위상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희 입장에서는 자기 사촌의 이제 남편인 거예요. 금일간에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를 보니 형의 허물과, 형은 위윤, 숙부는 이제 반옥, 반씨의 아버지죠. 죄가를 고발하되 숙부가 병부상소로 성총을 가리어 상벌이 분명치 못하니 이는 기군망상한 죄인이라. 민심을 산란케 하니 위윤과 반옥을 함께 참하여 민심을 안정케 하여지이다 하였으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나니까? 라고 참 이상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상서가 위윤이 앙천하며 탄왈 이는 간신이 있어 간인이 있어 모해함이라. 그러나 어찌 기군 임금을 속인다고 하는가. 이제 그저 잊지 못하리. 걸하에 대제하리라 했더니 반이가 말하되 들으니 형 위윤이 체가와 불화가 있다 하더라. 얘는 뭐 이렇게 소문을 잘 듣고 다니는 애인가 봐요. 그쵸? 학원을 상서 위윤이 탄식하고 거라에 나아가니 반이가 참면 참혹하여 하더라. 상이 임금님이 상소문을 보시고 대로왈 짐이 어찌 사람을 글을 쓰겠냐. 즉 내가 뽑은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사람이겠냐. 위윤은 청렴 간직하고 반옥은 충실의 후예라. 짐이 수족을 삼았더니 이제 참언이 여차하니 가장 통하도다. 그러니까 비통하다 이런 말인 거죠. 채영이 주알 위윤과 반옥은 일대 소인이라 두렵건대 후환이 있을까 하나이다. 제신이 다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상고 묵묵이라. 여러분 봐봐. 모든 신하가 사실 여기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채영이 권세가 너무 세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상이 위윤과 반옥이죠. 위반이는 위윤과 반옥 이 이인을 아끼시나 조신 중 1인도 변백치 못한지라. 한마디로 분별을 못하니 할 수 없어서 위윤은 장사에 원천하고. 자, 여러분, 임금님은요 위윤과 반옥을 너무 아꼈는데 모든 신하가 아무도 두둔을 못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즉 임금은 내키지가 않았다는 거죠. 위윤은 장사에 원천한다라는 거. 여러분, 장사는요 약간 이제 고사 속에 매우 먼 유배지예요. 이 유배지의 원찬은 멀리 내쫓는다, 찬이 내쫓는 찬 이런 말이거든요. 내쫓고 반옥은 강동지방의 정배, 유배를 정하고 이런 말이에요. 탄식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님은 안 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화설 이제 또 이야기 시작합니다. 채씨는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성관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왈. 여러분 흥은요 위흥이고요. 위흥. 이 위흥은 이제 그 위윤의 아들이에요. 반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또 스승, 과외를 하는데요. 그 기이한 성관이 밤마다 그 집에 들어가더라 하면서 약간 반씨랑 또 엮었어요. 반씨가 3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히 알았더니 원래 이같이 음이란, 즉 음란하냐라는 거죠. 위진이 데려와요. 이날 밤에 창두 20여인을 보내어 반씨 모자를 주기로 했더라. 반씨 모자는 이제 그 반씨와 아들 위흥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위진은 누구예요? 반씨의 이제 그 서방님. 여러분 서방님이 그 남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동생을 서방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진은 반씨 입장에서 남편의 동생이에요. 그쵸? 시동생. 이런 느낌? 자, 너희는 반씨의 여마개가 불을 놓고 반씨 모자를 불위에 들이치면 마땅히 중상하리라 하니 창두가 저마다 용약하여 일시에 가니라. 차시에 반씨는 정이 혼미하여 잠깐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일의 부인이 나타났다. 여러분 자 꿈입니다. 또 꼭 꿈에서 별일 달렸나요? 자, 이 사람은요 반씨를 도와주는 조력자인데요. 뒤에 한 명 더 나옵니다. 미구에 곧 애기 당도였는데 넌 잠이 오냐? 라는 거죠. 반씨가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또 들으니 또 이르되 어서 피하라. 만일 지체할진대 네가 면치 못하리라. 반씨가 매우 놀라서 급히 흥 아들이죠. 아들을 불러서 이 말을 이르니 아들이 놀라서 반드시 왕모의 홀령의 가르침이다. 바삐 피하사이다 하고 모침을 붙들어 한 산을 넘어가 부인을 바위 틈에 앉히고 매에 올라 바라보니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 모친께 고알.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는데 우리를 방문하여 찾아보는 걸 보니까 매우 의심스럽다. 그쵸 여러분? 만약 도적이었으면 집만 털어갔을 텐데 막 사람들이 막 얘네 부가 아니고 모자죠? 모자를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하고 모친을 인도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라. 이때 문득 한 노인이 자 조력자 2번입니다. 또 도와준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대는 어떤 사람이건대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퍼하느뇨. 흥이 대왈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오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노인이 웃어왈 공자가 과도히 놀랐도다 하고 인하여 소매 안으로부터 줄 같은 것들을 내어주며 모자가 하나씩 나눠 먹으라 하니 흥의 모자가 받아먹음에 문득 정신이 쇠락한지라. 정이 살했고자 하더니 노인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니 양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양부인은 여러분 이 반씨의 시어머니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은 양부인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거네요. 그쵸? 하고 문득 간대었거늘 흥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살해하고 모친을 모셔 반씨죠. 양강에 이르니 부인 반씨죠. 통곡하여 왈 친정이 비록 서로 서물없이 가깝게 지내나 이 거동으로 어찌 들어가리요. 위로하며 모셔 외가 반부를 찾아 나아가니 유부인이 여아를 보고 크게 반기며 흥이 이같이 장성하여 수미함을 보고 반기는 중 반공은 이제 반옥이죠. 위상서는 위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씨의 이제 아버지와 반씨의 남편이 원찬 유배됨을 슬퍼해서 모녀가 서로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계도를 잘 그려서 따라가면 좋겠고요. 이런 작품들은 충분히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 자체가 엄청 까다롭진 않은데 인물을 좀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